안녕하세요. 체형관리사 1급 자격증 과정을 강의할 이덕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25강까지 저하고 즐겁게 수강도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서 첫 시간의 강의 제목은 여기 나오는 대로 체형관리사의 역할과 비전.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데 도대체 이 자격증을 따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자격증을 따면 어떤 비전이 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형관리사의 역할과 비전. 자, 이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5가지 작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시대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시대별로 필요한 전문인들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보면 정말 체형관리사가 꼭 필요하겠구나.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체형의 의미와 중요성. 체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냐? 도대체 체형이라는 게 뭐냐?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지만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1급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체형관리사의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다면 일반적인 의미보다 학문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알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체형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체형관리사의 역할. 여러분들이 체형관리사 1급 자격증을 따신 전문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자격증을 따고 난 전문가가 되면 앞으로 어떠한 전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강에서도 나오고 앞으로 25강까지 모든 강의의 끝에는 핵심 예상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격 시험 보는데 갑자기 문제 내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 강의마다 그 강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을 2문제씩 뽑아가지고 핵심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예상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는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복습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자, 그럼 첫째, 현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는 작지만 영토는 작지만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있죠. 이 체형관리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거의 신경도 못 썼어요. 소위 말해서 왜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지금 체형관리에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세계 10의 경제 강국으로서 생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 건강도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근데 건강뿐만 아니라 외적인 외모. 근데 체형이란 것은 물론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외모가 굉장히 중요시 되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 특징은 체형관리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서 생활에 여유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나라는 삶의 문화가 다르죠. 또 경제가 좋은 나라는 삶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지금 생활에 여유가 시대다. 그런데 생활에 여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관심을 많습니까?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죠. 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눈 성형수술, 얼굴 성형수술, 뭐 종아리 성형수술, 온갖 성형수술을 하죠. 그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 목적이 뭡니까?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외모에. 근데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도 알고 보면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이 뭐 내가 얼굴 수술해야지 이런 거 신경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부터 우리는 뭐냐?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는 우리가 여러 면으로 할 수가 있죠. 내가 지적인 면, 아니면 뭐 건강면,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은 스펙 이런 것도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건 체형.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 내가 어떻게 보이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관리.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대다죠. 오늘 보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요즘 뭐 앞에도 좀 비슷한 거지만 내가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 내가 내 모습 보지도 못하고 누가 날 볼 사람도 없는데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특히 한국 사회는 인구 밀도가 높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치열한 경쟁 속에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뭐 전쟁터 같은 이 시대인데 그 속에서 나의 외모라는 것은 경쟁력의 한 요소란 얘기죠.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단순히 그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딱 봤을 때 성품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외모는 한눈에도 볼 수 있지만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해서 뭡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거예요. 건강.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예,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현세의 특징을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에 따라서 외모에 관심이 있고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인간관계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가 됐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 매우 관심이 높은 시대다. 이런 시대 속에서 체형관리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보시면 그럼 우리가 체형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옛날에 체형하면 아마 뭐 옷 맞추러 가면은 당신의 체형이 어떠니까 옷을 입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을 텐데 이제는 건강과 외모에 관해서 좀 말씀드린 그런 초점에서 체형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체형이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다음 사전에 보니까 체격의 겉모양에 따라 이 겉모양이 중요하죠. 속이 뭐 안 보이니까 겉모양에 따라 나오는 몸의 여러 가지 부류다. 부류라는 것은 알려면 종류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그 다음 사전에 가끔 비만형이냐 세장형이냐 소위 말해서 아주 홀쭉한 거죠. 이런 따위를 말한다는 것은 이 몸의 부류가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비만형, 세장형도 있지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니면 어깨가 넓은 형이냐, 골반이 넓은 형이냐, 뚱뚱한 편이냐, 아니면 우리가 또 좀 안 좋으면 척추가 전만증이냐, 후만증이냐, 측만증이냐, 오다리냐 이런 거 다 체형에 속하죠. 예, 몸이라는 게 몸의 모양 그게 이제 체형이죠. 그러니까 몸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몸의 형태,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형태를 체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형은 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증까지 따려고 하느냐? 첫째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삶의 성공은 인간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삶의 성공은.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아니면 학업 그리고 사회 살아가는 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를 다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고 훌륭하게 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과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없고 안 좋은 관심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는데 성공은 인간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첫인상을 딱 보고 아, 저 사람 이상하네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려 되잖아요. 근데 첫인상에 호감이 딱 생기면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하려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이 뭐 3초에서 5초 사이에 결정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 사람하고 이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같은 걸 하더라도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가? 사기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인상의 중요성은 워낙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린 대개 보면 첫인상 하면은 얼굴 표정만 많이 생각하죠. 얼굴 표정.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은 요즘 같은 마스크 끼고 뭐 선글라스 끼고 그러면 얼굴 표정이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체형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하려면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반듯하면 저 사람이 정신이 반듯하구나, 인품이 반듯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정이 아니라 자세와 체형이라는 얘기예요. 자세, 반듯한 자세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죠. 반듯하게 서 있으세요. 반듯하게 앉으세요. 그건 뭐냐? 단순히 외모 보기 흉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신이 반듯해진다는 얘기. 성품이 반듯해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이렇게
근데 특히 이제 첫인상과 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자세가 달리면 이제 체형이죠. 그 사람이 이제 막 비만증을 걸렸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한 150kg 나가는 이 비만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체형관리사 자격증을 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당신 몸이나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만큼 첫인상에서 중요한 것은 자세와 체형이다.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체형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여기서 뭐 제가 심리학 시간이 아니니까 깊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몸과 마음은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슴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리 기뻤던 사람도 저절로 슬퍼져요. 이건 뭐 실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좀 우울했었는데 가슴을 쫙 펴고 2분 정도 있으면 2분 이상 있으면 혈액 중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좋아져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정시키는 좋은 호르몬 지수가 올라져 가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만큼 체형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체형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비틀어지면 육체적인 질병도 생기죠. 쉽게 생각하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또 내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체형이란 것은 삶의 성공 관계나 인간관계 그리고 첫인상 등등 몸과 마음의 건강 이런 것들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체형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체형 관리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형 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과 마음의 건강 및 외모, 건강. 체형 관리사는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체형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강과 외모 및 신체 균형 면에서 균형이란 건 뭐냐? 머리, 몸통, 다리, 팔 모든 게 이제 비만이라든가 체지방이라든가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신체 균형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형 이게 중요하죠. 가장 이상적인 체형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탑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나았는데 그 나은의 목표가 뭐냐? 가장 이상적인 거 사람들 모두 그것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냐? 운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운동 그리고 식사 다이어트죠.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해야 체형을 관리하느냐? 그리고 또 자세 교정. 사실 체형이라는 것은 자세와 거의 90% 이상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리 복부 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체형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 자세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반듯하게 했으면 체형이 저절로 좋은 거죠. 그래서 체형 관리사는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러한 체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라냐? 사람의 손도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제 배울 텐데 그런 기구를 사용하고 또 마인드 컨트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최면 같은 거죠. 최면이라서 이상한 게 아니라 내담절하고 어떤 특정한 목표가 이제 이상적인 체형을 목표로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게 이제 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고객의 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라 1급 관리사예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체형관리사의 역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상적인 체형을 목표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고객의 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바로 체형관리사의 역할이다.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해 두시면 앞으로 내가 이제 체형관리사 1급 자격증을 따서 어떤 일을 하겠구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설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내가 기능이 있어도 이 사회에서 소용이 없으면 유용한 가치가 없으면 자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되냐면 제일 앞에서 현 시대 특징을 말씀드릴 때 이것을 말씀드리기 하나의 그게 배경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시대의 특징상 무엇에 관심이 많다고요? 건강과 외모. 물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다. 우리가
그림도 명화를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찾잖아요. 그처럼 사람도 경향형 남보기에 좋아 보이는 외모를 가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예,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건강과 외모를 뒷받침하는 체형에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형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을 잘 못 찾고 있어요. 또 원인도 있죠.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현대인의 체형들이 대개 이렇게 구부렁하고 예, 허리가 앞으로 굽어 있고 체형이 다 망가졌어요. 자세가 망가졌다는 얘기. 자세가 망가지면 체형이 망가지죠. 예, 그래서 이러한 욕구 외에 욕구는 있지만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체형 및 비만을 비롯해 점점 망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인들이 하면 로서는 안 되고 전문적인 체형 관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 요즘 헬스를 많이 하고 또 뭐 힐링 그런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힐링 보리밥까지 나오더라고요. 힐링 수학학원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힐링 수학학원 한다고 힐링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체형 관리사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때 몸과 마음이 더 힐링이 되고 체형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헬스와 힐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 의해서 체형 관리는 미래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그 체형 관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붐이 안 일어났죠. 근데 앞으로 이 미래라서 100년 후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요즘도 막 이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헬스 다니고 근육 막 많이 한다는데 근육이 막 무지하게 튀어나왔다 게 좋은 거냐? 외모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육을 너무 많이 하면 옷을 입으면 보기 흉하거든요. 예, 그래서 체형 관리가 미래엔 굉장히 중요한 관심과 수요를 갖게 될 중요한 영역이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럼 이제 체형 관리사로서 앞으로 사회 나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직업을 가질 것이냐. 첫째 보시면 건강운동 지도. 예, 운동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목표로 하는 게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센터 및 헬스장. 이런 데서 사실은 뭐 헬스장이 거의 다 체형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체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센터 및 비만 클리닉 센터. 비만 클리닉 센터도 체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클리닉 및 상담실, 생식 및 다이어트 관련 업체 다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개인적으로 체형관리센터를 개설해서 자기가 운영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와 같이 체형관리사는 앞으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할 일이 엄청나게 넓은 이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다음 중 체형에 포함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딱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나? 체형. 아까도 제가 인상 그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포함되는 것이 뭡니까? 관상. 이거는 좀 그렇죠. 표정. 비만형이죠. 체형. 몸 전체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만형이냐 아니면 홀쭉한 편이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체형 관리사의 진로와 관계가 먼 것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건강운동 지도, 체형 관리사가 할 일이죠. 그 체형 교정 당연히 해야 되고 비만 관리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성악가를 하는데 체형 관리를 물론 성악가도 남은 들어서 노래 잘하려면 체형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보므로 인해서 오늘 1강을 마치겠습니다.